안녕하세요. 대치서미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광성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광성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항목은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가 교과서 3, 4과, 그리고 25년도 6월 모의고사 21번부터 39번까지의 지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21번부터 39번의 지문 중에 도표, 그리고 안내문, 이 영역들은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그 정도 수준의 중간고사 비슷한 수준의 시험 범위가 이번에도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해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독해 유형은 요즘 대부분의 학교들이 굉장히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태의 객관식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라 그러면 내신에서 음, 이 독해 파트, 특히 그 중에서도 독해 객관식 문제와 관련해선 감점을 거의 당하지 않는 게 요즘 중상위권 학생들의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보통 우리가 내신 시험에서도 문법 객관식이라 그러면 어, 수능형의 문제가 아주 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밑줄 친 5개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 한 개를 고르세요. 이런 유형의 딱 수능 29번 문제, 모의고사 29번 문제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문법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광성고 1학년 기말고사에서는 수능형 문법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문법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의고사나 수능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서 실제로 출제된 문법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문, 그리고 주요 문장, 이것들을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서답형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답형 문제, 요즘엔 서답형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서답형 문제라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읽고 그 안에는 어떤 특정 내용과 관련해서 한글로 서술을 한다거나 15자에서 길게는 30자 이내로 서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 있는 주요한 문장을 주어진 보기의 낱말들을 모두 사용해서 어형을 변형하거나 어형을 변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 문장을 영작하는, 그대로 문장을 영작해 보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광성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단순한 암기로 풀 수 있는 서답형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 때를 잠깐 기억해 보시면 중간고사 때도 서술형은 굉장히 좀 어려운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도 중간고사 때에는 본문에 있는 어떤 특정한 주요 문장을 보기에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낱말이나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영작하는 스크램블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문제조차 없었기 때문에 떤 측면에서 보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광성고 1학년의 기말고사의 영역 분포표인데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죠. 어법 영역, 어휘 영역, 독해 영역, 영작 영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내신 문제가 전부 이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죠. 우선 분포를 보시면 가장 많은 건 독해 유형입니다. 독해 유형은 객관식으로 17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50%가 훌쩍 넘죠. 거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를 보시면 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독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 꼬아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나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접해보는 주제를 찾는다거나 제목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ABC 순서 배열 문제를 낸다, 문제라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어휘가 한 문제, 그리고 영작이 두 문제 영작이 총 다섯 문제 나왔죠. 객관식으로 두 문제, 주관식으로 세 문제. 그런데 이 영작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많이 보는 유형의 간접 영작 문제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영작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들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이런 걸 저는 이제 간접 영작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를 중이 아니라 중상으로 평가한 이유는 그 문제는 사실 엄청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 1차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약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낼 때 어휘 능력도 어느 정도의 어휘량을 갖고 있느냐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냥 무난한 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서 중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음,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다섯 문제가 전부 난이도가 상이고요. 주관식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서사평이 되겠죠. 서사평 문제가 영작과 관련해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식보다는 서다평에서 우리가 음, 킬러 문항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서다평을 잘 맞춘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게 됐음을 보여주는 분포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항목은 바로 이번 광성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처음으로 볼 문제는 객관식 14번 문제예요. 객관식 14번 문제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법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전형적으로 보는 그런 다섯 개의 밑줄 친 곳 중에 어법상 틀린 거 한 개를 찾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온 게 없다 그랬죠? 보시면 느낌이 빡 오시죠? 얘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법 문제는 이런 식이죠. 어, where 여기다가 뭐 하나 밑줄 그어놓고 뭐 또 lying 뭐 이런 데다 밑줄 그어놓고 뭐 또는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죠. choose, to, to eat 뭐 이런 데다 밑줄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아주 짤막짤막한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 정도 문법과 관련 있는 곳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한 개를 고르세요가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문장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쉬워서 문장 단위지 사실 지문 전체가 다 밑줄인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법상 틀린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장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게다가 문법이 아주 탄탄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고 왜 틀렸는지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맞추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킬러 문항이겠죠. 이런 문제가, 이 개수를 묻는 문제가, 어, 이번 광성고 1학년 기말고사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만 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내신 대비 때 어떤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어법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죠. 문장의 개수를 고르라고 하는 이 문제와 동일한 지문과 동일한 유형으로 제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니 모의고사 2번으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문장 단위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내는 건데, 아까 봤던 문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개수를 묻는 문제였고, 이건 문장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자면, 요거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우리가 초창기,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시작하고 한 전반부에서 중반부로 넘어가는 그 사이까지 우리가 많이 연습하게 되는 유형이고요. 전반부를 좀 넘어서서 중반부를 좀 넘어서는 그 기간이 되면 똑같은 지문에 마찬가지로 어법상 틀린 걸 포함한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또 여러 번 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문장을 모두 고르고 그리고 고른 곳에서 어법상 틀린 걸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또 열심히 풀면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개수를 고르는 문제인데 왜 개수 문제를 내지 않으시고 문장을 모두 고르라거나 모두 골라서 고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시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기는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개수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의 정답이 3개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문법에 아주 탄탄하고 문법적 소양이 굉장히 깊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아,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네. 아,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문법 공식과 전혀 맞지가 않네. 아, 이것도 내가 아는 문법 공식과 전혀 맞지가 않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문법상 틀린 곳이구나. 그래서 답이 3번, 3개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거랑 이거 2개는 내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거 1개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느낌상 좀 이상해. 그러니까 포함시켜보자. 그래서 이렇게 3개 골라서 3번. 맞추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무런 문법적 지식이 없는 학생인데, 진짜 봐도 모르겠다. 나는 이거 도대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3번. 3번이 왠지 답인 것 같으니까, 3번 찍자. 오늘 나에게는 찍신이 강림하셨는데, 그 찍신이 나에게 3번을 찍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서 3개 곤란해서 맞추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잘 풀어내는 학생들이 아니면 그 이외의 학생들, 정확한 문법 사항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그냥 대충 감으로 혹은 정말로 그냥 무대뽀로 찍는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개수 문제만 내신 대비 기간에 계속 풀게 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문법을 가르쳐 주고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찍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근데 그 찍는 능력이라는 게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복불복이거든요. 그날 찍는 컨디션 좋으면 팍팍팍 찍어도 착착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찍는 대로 다 틀리는 거죠.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의 입시 결과를 그런 찍는 거, 요행에다가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틀렸고 왜 틀렸는가를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수 문제를 처음부터 연습하지 않아요. 법상 틀린 걸 포함한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를 먼저 풀어보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걸 풀고 해설을 들으면서 왜 틀렸는지, 여기엔 어떤 문법이 적용되는지를 숙지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법상 틀린 걸 포함한 문장을 모두 고르고 각각의 문제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까지 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신 기간 동안에 보는 그 정해져 있는 지문 안에서 어법상 틀린 것들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보실 문제는 서답형 1번 문제입니다. 자, 서답형 1번 문제인데 이번에도 역시 어법 문제죠. 자, 이번엔 보시면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골라서 기호를 쓰고 문장 전체를 바르게 고쳐서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각 2점씩이고요. 총 4점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들과 달리 얘들은 좀 짤막짤막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짤막짤막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 단위로, 문장 전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지만, 훨씬 더 심플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고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쳐서 작성까지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뭘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각 2점이고 총 4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자, A가 틀렸다. 그럼 A를 쓰고, 그 다음에 what이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고치면서 문장 전체, 여기 challenge부터 must say까지 완전한 문장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요거 고르는 거 일단 1점, 이거 쓰는 거 1점, 그렇게 해서 2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얘는,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채점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은 부분 점수 없이 기호 쓰는 거 맞추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즉, 올바르게 고친 것까지 맞춰야 오롯이 2점이 나가고, 고르는 거 잘 골랐는데 고치는 걸 잘못 고쳤다? 그럼 그 2점이 통으로 감점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음, 꼼꼼하게 문법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서답형 1번 문제와 동일한 지문을 사용해서 제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20번으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와 동일하게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서답형 문제예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도 쳐져 있고 밑줄도 그어져 있죠. 그런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이 이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표시를 해놓은 거고 원래의 문제는 밑줄조차 없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이 문제는 거의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할 때쯤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법상 틀린 걸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기까지 해야 완전하게 문제를 다 풀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가지고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되었든 조금 전에 봤던 서답형 1번부터 밑줄 1번처럼 밑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가지고 바르게 고치는 문제가 되었던 우리는 단순하게 어, 번호를 보고 밑줄 쳐져 있는 번호의 보기를 보고 그냥 단순히 어법상 틀린 걸 찾기만 하는 연습을 해서는 우리가 내신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음, 실전 모의고사 문제와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기말고사 서답형 4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를 드디어 벗어났죠.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천천히 살펴볼게요. 글을 읽고 요약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래에 주어진 A에서 E까지의 빈칸 1, 2, 3을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채우고 그리고 순서에 맞게 재배열해서 요약문을 새로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죠. 여기 빈칸이 보입니다. 여기 빈칸 A, B, C, D, E까지의 빈칸이 세 개가 있죠. 근데 요 세 개의 빈칸에다가 본문에서 찾은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 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 A, B, C, D, E를 적절하게 배열을 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만만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얘도 힐러 문항에 해당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이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냐면, 음, There i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라는 이 문장. 여기 이 짧은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의 주제문이 뭐였다. 주제가 뭐였다. 이 지문의 키워드가 뭐였다.
이 지문은 제목으로 만들면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거였다.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당연히 한글로 떠올리겠죠. 한글로 떠올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제와 제목과 키워드 혹은 지금 우리는 요약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요약문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나 나름대로의 요약문을 한글로 한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지문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단어라던가 주제라던가 제목이라던가 뭐 등등등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주어진 보기, 주어진 A, B, C, D, E의 문장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안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것 또한 문제를 풀 수 없겠죠. 빈칸에 단어를 집어 넣을 수도 없고, 다 집어 넣었다고 해도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새롭게 요약문을 작성할 때 A, B, C, D 순서 배열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게다가 이 문제는 문법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지겹게 문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장들을 잘 보세요. 주어진 문장들을 잘 보시면 모든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진 않죠. 모든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얘 같은 경우, B번 같은 경우는 앞에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A, B, C, D를 나열할 때, 특히나 B를 나열할 때 머릿속에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관계 대명사 which가 있으니까 얘는 앞에 꾸며줄 선행사의 역할을 할 명사나 문장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떠올리고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점은 빈칸 하나당 1점이고요. 요약문 완성은 3점짜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빈칸이 하나, 둘, 셋, 세 개. 그러면 3점, 3점, 6점짜리 문제였던 겁니다. 배점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서사평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문장, 본문에는 어떤 문장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주어진 보기문에 낱말을 이용해가지고 쪼르륵 나열합니다. 혹은 그냥 통으로 외워서 그냥 통짜로 그대로 쓰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약문 서사평 문제와 동일한 지문을 사용해서 제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12번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약문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다면 저는 요약문을 다시 재배열하는 유형은 아니고 주어진 요약문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으로 그리고 밑줄 그어놓은 이 부분이 실제 제가 출제했던 문제의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칸들을 채워 넣는 채워 넣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배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나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문제나 핵심은 뭐냐면 이 지문의 내용을 정말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지문 안에 있는 단어들 중 그 어떤 단어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일부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험 문제가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도 아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점수가 많이 오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간고사보다 이번 기말고사가 어렵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법, 어마무시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법 문제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서답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광성고 1학년 내신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본문의 내용 및 주제 반복 학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아까도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본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반복 학습한다,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여러 번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라던가 학원에서 배우는 한 지문에 대한 또는 각각의 지문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휘, 문법, 주요 문장, 주제, 키워드 뭐 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것들, 우리가 챙겨야 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한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정리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즉 필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이거 지문만 있는 어, 프린트를 혹은 지문만 있는 파일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외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우리가 어떤 지문을 만났을 때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거, 뭐 빈칸 추론이 됐던 그 지문의 주제문을 찾는 게 됐던 이 모든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주요 문법의 학습 및 유형별 문제풀이. 자, 주요 문법의 학습을 하라고 하는 건 아주 큼직큼직하고 시험에 잘 나올 법한 문법들을 학습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이건 내신 때에만 해당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또 딱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그리고 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놓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하는 유형들에 대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당연히 주요 문법을 학습하고 그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거 중요하지만 얘는 비내신 기간에도 역시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주요 문장의 암기 및 다양한 유형의 서답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주요 문장의 암기는 말 그대로 각 지문 안에서 문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표현 자체가 paraphrasing 하기가 좋다거나 뭐 이렇게 좀 주요하게 중요한 문장들이 하나씩 한두 개씩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5주나 6주 정도 되는 내신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아까 저희 실제로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다 확인해 봤는데, 이거 주요 문장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외워야 하나요? 외워야 돼요. 그래도. 이번 기말고사 때 안 나왔다는 얘기지, 중간고사 때 나왔잖아요. 우리. 중간고사 때 두 문제나 나왔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주요 문장 암기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안 외워도 되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주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그 이외에 다양하게 서답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해 놓은 다양한 유형의 서답형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별을 한 두 개, 세 개, 네 개 달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뭐냐면 3개년 기출 유형을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죠. 심지어 판매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만 계속해서 풀다 보면 사실 완벽하게 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만 푸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학교, 그러니까 광성고등학교에 맞는 시그니처 문제들만을 모아놓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 시험지들이 아니에요. 그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대다수 모여 있는 문제집이거든요. 그럼 그걸 풀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객관식,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객관식들이 있죠.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나오는 서사평들, 주요 문장을 암기해서 영작한다거나 뭐 아니면 중요한 어떤 문장의 의미를 혹은 그 예시를 우리가 한글로 서술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대비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각 학교별로 나오는 시그니처 문제는 그런 모음 문제집으로는 문제 모음집으로는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학교, 우리 학교의 문제집을 우리 학교의 시험지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직접 출제한 뭘 기준으로 광성고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출제한 문제들을 매 시간 풀고 마지막 직전 보강 날까지도 이런 문제들을 풀고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광성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내신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자료 그리고 제가 해드린 분석을 토대로 다가오는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번엔 조금 더 괜찮은 자료,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 서미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